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 우리가 저번에 설비기구의 위생상태 판정 세척 정도까지 배웠습니다. 작업장 하루 하고 작업자 위생관리 하루 하고 설비 및 기구 관리 반 정도 했죠. 오늘은 이 정도 할 거예요. 여기 살짝 발 담그는 것까지.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은 금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 볼 건데 보겠습니다. 네, 저번에 배운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갈 건데요. 우리 설비기구 세척에 대해서 한번 배웠잖아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복습을 할게요. 설비기구 씻을 때 어떻게 하냐? 물로 세척한다. 물이 베스트. 왜냐면 이 세제라는 거는 계면활성제 느낌으로 와닿을 수도 있죠. 얘네들은 남을 수 있으니까.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판정하기가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거 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물로 하면 간단하게 털어내고 건조시키면 단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세척하면서 브러쉬 등으로 문질러 지우는 것을 고려하고 분해할 수 있는 장비는 분해해서 세척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우리는 판정을 해야 돼요. 판정이란 우리가 물로 씻든 세제로 씻든 브러쉬로 문질러서 씻었든 분해해서 세척을 했던, 끝나고 나서 판정이라는 거는 확인,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잘 씻겼나 아니면 잘 말렸나 됐나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정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판정을 하고 판정이 끝나면 안정하고 안전한 상태로 보관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건조하고 밀폐시켜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척의 유효기간을 만드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교반기가 있다고 치면 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할 거야. 그러면 일주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자 오늘 6월 29일날 선홍님이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 7월 6일이죠. 다음은 7월 6일에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효기간을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해야지 일정하게 우리가 안전하고 안정적이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세척하는 것이 1번 세척, 세척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번 판정, 그리고 판정이 끝나면 건조 밀폐 보관을 안전하게 보관, 사후 처리라고 할게요. 사후 처리 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효기간 설정. 기간 설정으로 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압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여기서 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우리 아까 전에 세척하고 판정하는 게 2번이었죠. 2번 판정에서, 판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육안 판정, 그리고 천으로 닦아내서 그 천을 확인해보는 닦아내기 판정,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혹시 사용을 했을 때 복잡하다고 했던 이유가 린스 정량 판정, 그러니까 화학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화학 분석 할 수 있는데 권장되지 않는 거예요. 못한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량 판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판정 종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체크하고, 설비 및 기구는 예방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정기 검교정하는 거, 이거 기억나세요? 설비 기구를 고칠 때 우리가 이 물건 교반기가 있으면 얘가 부러지기 전에 우리가 항상 체크해서 예방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예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안 부러질 수는 없어. 그러면 부러지면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이것과 따로 정기 검교정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여기서 문제 한 개 풀고 갑시다. 문제는 바로 채팅창에 입력해주시고, 언제나 말하지만 틀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입력해보세요. 확인해볼게요. 예방적 실시가 원칙이다. 예방적 실시가 원칙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유지 보수하고,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정기 검교정을 합니다. 점검 체크시트를 사용해서 책임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맞죠? 책임 생산자 허가한 사람이 아무나 만지면 안 맞아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시스템 설비로 설비 제어를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제조건 제조 기록이 마음대로 변경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제가 좀 이 문제를 쉽게 냈네요. 5번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설비와 기구입니다. 설비 및 기구가 보통 아마 교재에 보면 이게 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한 바닥에 정말 심플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옮겨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탱크랑 펌프, 혼합 교환 장치, 그리고 호스, 필터, 여과기체, 이송 파이프, 측량 장치, 게이지 미터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면 우리가 기출 문제 호모게나이저 나왔죠. 이 친구 얘가 호모게나이저인지 호모믹서인지 그거에 따라서 유화, 가용화 이런 게 나뉘기도 하는데, 이런 호모 이런 걸 보면 약간 교반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볼게요. 탱크는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 달리고 굴러가서 뻥뻥뻥 이 탱크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여기 펌프는 액체가 점도가 다른 액체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쓰는 걸 여기 펌프라고 합니다. 펌핑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펌프, 액체들, 점도가 다른 액체들이 이동하는 걸 펌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혼합 교환 장치, 제가 옆에다가 영어를 다 적어 놓은 건 얘가 기출이 영어로 나왔죠. 호모게나이저가 믹싱 앤 아지테이션 이퀴먼트, 혼합 그리고 교반하는 장치, 설비, 이퀴먼트 그런 거죠. 이 안에 이 균질하게 호모게나이저랑 밀, 재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합 교반 장치는 이름 그대로 혼합을 합니다. 우리가 탱크를 보면 저장한다, 산소 탱크 이러고 있으면
탱크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펌프, 뭐 이동하는 장비다, 이런 거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혼합 교반 장치. 자, 그다음 호스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물 같은 거 호스로 이렇게 많이 뿌리고 할 때 그 호스 이미지가 다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이동을 위한 장비죠. 뭐 고무 이미지가 많이 떠오를 텐데, 호스도 이동을 위한 장비고, 그리고 필터, 그 다음에 트레이너 앤 십, 여과기랑 필터, 체입니다. 그러니까 체 같은 거 위에 뭐 모래를 넣어서 딱딱딱 털면은 위에 이런 거 있죠. 위에 커다란 덩어리들이 남고 밑에는 고운 입자들이 떨어지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할 때나 아니면 원하는 입자 크기를 맞출 때, 그럴 때 필터, 여과기체, 필터, 트레이너, 십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이송 파이프는 간단합니다. 트랜스포트 파이핑, 그냥 말 그대로 이송하는 파이프죠. 이동. 그리고 측량 장치. 측량이라는 단어가 그냥 측정, 측량 어렵지 않죠? 웨이닝 디바이스, 저울? 그런 느낌? 측량은 측정. 너무 이미지가 하나가 돼서 그런데, 측량 장치는 측정하는 건데, 여기 밑에 게이지 미터랑 약간 비교되는 건, 측량은 예를 들어서 완제품이 하나 있어요. 완제품이 있는데 그거 안에 내가 2% 넣기로 했어, 무언가를. 그러면 그게 알맞게 들어있는지 측정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이지 미터는 측정하고 기록하는데,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에서 책이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 막 탱크 있고 쫙 적혀있고 펌프 있고 쫙 적혀있고 이러니까 한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공부했을 때 이렇게 한 페이지화 시켜서 여기 봤어요. 이렇게 탱크, 펌프, 혼합 교반 장치, 호스, 필터, 여과기체, 이송 파이프, 측량 장치, 게이지 앤 밋, 이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한눈에 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비 및 기구 하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설비 및 기구라고 했을 때 이게 한꺼번에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요거도 지금 기회에 한번 다 같이 익혀보시고, 오늘은 얘네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나눠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봅시다. 자, 문제 한번 풀고 갈게요. 탱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것. 틀려도 좋으니까 다들 한번 답 적어봐야 돼요. 당연히 틀리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저 아직 이거 답 안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안 배웠어요. 지금 이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저랑 같이 오늘 배우고 나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느껴질 거예요. 틀려봐야 기억에 더 남는다니까. 4번과 5번이 많은 가운데 몰라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도 좀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거 쳐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쳤으니까 한번 볼까요? 정답을 많이 맞추셨는데, 탱크는 저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 압력 범위가 모든 공정 단계의 제품에 적합해야 된다. 탱크 안에 이제 뭐 탱크는 뭐만 보관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공정 단계 제품의 온도 압력 범위가 적합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이죠. 보관하는데 안에서 막 발효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안전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되는가가 이번에 이어져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세척 과정에서 세제 및 소독제와 반응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이전 시간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도 소독제와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반응해야 하는 경우가 없죠. 반응해야 하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이 주로 탱크의 표면에 사용됩니다. 이거를 많이 정답을 고르셨는데, 정답은 맞아요. 탱크의 표면엔 스테인리스 스틸이 주로 사용되는데 304번이랑 316번 스테인리스 스틸이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전해. 반응을 잘 안 해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약간 어떤 거랑도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장하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탱크에 사용하기 좋다. 그리고 밑에 유리 섬유 폴리에스터의 플라스틱으로 안을 댄 탱크는 사용할 수 없다. 제가 봤을 때 1, 2, 3, 4번이 맞기 때문에 5번을 고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면 1, 2, 3, 4번 보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유리 섬유 폴리에스터의 플라스틱으로 안을 댄 탱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결국에 핵심은 그거야. 저장을 하는데 안에서 저장된 거랑 탱크랑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유리 섬유 폴리에스터 플라스틱으로 안을 댄 탱크는 이거는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한다기보다 반응을 잘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는 편이에요. 이게 탱크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한 줄로 적었지만 좀 더 길게 썼습니다. 우리가 이걸 같이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다 맞췄겠죠. 유리로 안을 댄 강화 유리 섬유 폴리에스터와 플라스틱으로 안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방금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잘 안 외워지는 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방금 문제를 틀려봤고 맞춰봤기 때문에 무조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304번 스테인리스 스틸, 316번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로 안을 댄 강화 유리 섬유 폴리에스터와 플라스틱,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 탱크에 라는 걸 지금 기억하시면, 자, 온도 압력 범위가 모든 공정 단계 제품에 적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서, 아까 전에 문제에서 반응을 하면 안 된다 였잖아요. 주형 물질, 주형 물질이랑 거친 표면은 그래서 쓰면 안 돼.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친 표면은 왜 또 그렇냐면, 우리가 예전에 작업장에서 벽이 매끄러워야지 우리가 청소하기 쉽고 좋다고 했잖아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면이 거치면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잔류물이 남겠죠.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 가장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표면이 거치면 남으니까 안 되고 주연 물질도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뭐 쓰면 좋다 아니면 써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만 하죠. 결국 핵심은 그거야. 얘는 탱크의 핵심은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기 위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합해야 된다, 사용 가능, 이거 전부 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똑같은 거예요. 부식되거나 분해를 초래하는 반응이 있어서 안 된다. 그냥 탱크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왜? 저장하는 보시니까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품 또는 제품 제조 과정 설비 채척 또는 유지 관리에 다른 물질이 스며되어서는 안 된다. 왜?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제 및 독재와 반응에서는 안 된다. 왜?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교재를 어떤 걸 보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탱크 보면 쫙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할 것 딱 하나. 탱크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어떤 보기를 보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겠네? 아니겠네? 라고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쉽게 맞춰갈 수 있습니다. 펌프는 아까 말했지만 점도 액체가 이동하는 거라고 했죠. 다양한 점도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을 거, 물이 있고 뭐 에센스 같은 거, 많이 끈적이는 건 뭐 미네랄 오일, 다양한 종류의 액체가 이동할 때 사용되는데 얘가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원심력과 양극적 이동이에요. 보기로 몇 번 나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젖은 부품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하우징, 날개차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펌프를 다시 보면 펌프는 액체가 이동되는데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체가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젖은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달아, 얘네가 다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우징이라는 것과 날개차는 다른 재질로 만들어, 같은 재질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보기가 충분히 나올만 하겠죠, 펌프에. 그리고 뭐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사용되는데 세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던가 한 가지 형태로만 사용된다던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에는 한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자꾸 펌프하면 그 오락실에 리듬 게임이 떠올라가지고 이게 좀 에러였는데, 혼합과 교반 장치, 이거는 우리가 이미 시험에 나왔죠. 이 균질화기 호모게나이저가 나왔는데 다음에 안 나오겠죠.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일 쉬운 것 중 하나인데 왜 쓰냐? 그거잖아요. 이거 얘가 이렇게 밍 섞어주는 거잖아요. 섞어주는 건데, 섞는다는 건 뭐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있고 성분과 성분이 분리되어 있는 걸 하나로 해준다는 건데 이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이 있죠. 혼합과 교반은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원하는 물리적 형상을 얻기 위해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균질화기도 유화가 있고 가용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원하는 성상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 하면 이런 게 떠오릅니다. 안 그래야겠다. 호스의 구성 재질,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Y? 4개야. 저는 이 4개인 거 보면 항상 문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호스의 구성 재질. 호스 하시면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동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쓸 때 사용하는 그 고무 호스, 뭐 파란 색깔 많이 쓰는 호스 있죠. 그런 게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미지일 텐데 다행히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고무, 그리고 네오프렌, 타이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이거 만약에 공부 안 하고 보기를 봤다 그러면 멘붕이 오겠지. 타이곤이 뭐야? 폴리에틸렌이 뭐야? 나일론? 나일론을 쓴다고 호스에? 그냥 고무는 알 것 같은데? 근데 강화된 식품 등급이 맞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4개로 나눠져 있는 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3번 정도 보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 시험에 나왔다, 나오면 3초 만에 푸는 문제예요. 우리 눈에 익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봅시다. 호스는 강화된 식품 등급의 고무 또는 네오프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곤은 폴리염화 비닐인데, 이게 폴리염화 비닐이 뭐고 폴리에틸렌이 뭐고 폴리프로필렌이 뭐고 나일론이 뭐고 그렇게 크게 안 외워도 돼요. 우리가 호스 구성 재질이 고무, 타이곤, 폴리에틸렌, 나일론 이렇게 기억만 하면 틀릴 일이 없단 말이에요. 4개라는 게 이제 이럴 때 외우는 거죠. 제가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런 건 외우는 거예요. 호스도 사실 내용이 더 많거든요. 제가 이거 외우라고 가져왔어요. 왜 이런 걸 쓰냐? 이것도 아까 탱크랑 비슷한 측면이 위생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쓴다. 고무도 그냥 고무가 아니라 어떤 고무? 강화된 식품 고무. 왜? 위생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폴리염화 비닐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곤이라고 외우시고 고무, 네오프렌, 타이곤, 폴리에틸렌, 나일론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터, 트레이너, 그 다음에 C, 체인데 이것도 참 쉽죠? 우리 비빔면 먹을 때 여기 체에다가 비빔면 이렇게 해서 물 흘려 보내잖아요. 작은 입자인 물이 내려가고 큰 입자인 면이 남습니다. 그리고 채, 원하는 입자 크기, 이 면만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덩어리를 깨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고, 불순물, 만약에 사금을
채취한다. 사금을 채취하면 여기 흙이 불순물이 되겠죠. 사금이 우리가 원하는 게 되겠고,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원하는 입자 크기를 얻기 위해 쓰는 것들이죠. 이것도 중요한 게 제품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품에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뭐였어요? 탱크였죠. 탱크였는데 탱크가 사용하는 재질이 뭐였다? 스테인리스를 필터 여과기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주시면 좋은 게 스테인리스랑 비반응성 섬유가 선호되고 있어요. 지금 요거 두 개를 필터 여과기체에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송 파이프도 우리 이미지화 기억되기 쉽죠. 이 파이프가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되는 건데 이것도 구성 재질을 보면 좋습니다. 파이프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게 안정하게 바뀌지 않게 운반돼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304, 316 얘는 많이 봤어.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와도 기억할 거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탱크에도 나왔어요. 유리 안을 덧댄 뭐 폴리에틸렌이 어쩌고 나왔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더 기억나는 거예요. 아, 유리가 꽤 안정한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유리가 이제 깨졌을 때 그 위험은 크지만 우리 알겠지만 유리 되게 매끈매끈하고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거, 뭐 유리병 깨지면 위험한데 굉장히 괜찮은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테인리스 스틸 여기는 추가로 불이랑 알루미늄 파이프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몇 개다? 4개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아니면 혹시 제가 낸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와 있을 수가 있겠죠. 이송 파이프로 사용되는 재질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막 중간에 뭐 그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보세요. 다음 볼게요. 간단한 거, 측량장치. 완제품에서 요구되는 성분표의 양과 기준을 보증하는지 측정이랑 측량이랑 그냥 같은 말이니까 외우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갈게요. 바로 측량은. 자, 게이지와 미터. 화장품의 특성을 측정 또는 기록하는데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냐? 온도, 압력, 흐름, pH, 점도, 속도, 부피. 외워야 될까요? 온도, 압력, 흐름, pH, 점도, 속도, 부피. 이게 보면 사실 이게 떠오르는데 이거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되니까 봐봐요.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pH, 점도, 속도, 부피. 이 측정 기록하기 딱 좋은 애들이죠. 여기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쫙 있고 기역, 이은, 디귿, 리을. 여기서 온도, 압력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과연 게이지와 미터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게 나올 만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 정도 문제는 아마 어려운 편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쉽게 외우는 법을 좀 연구를 해볼 걸. 네,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문제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죠. 한번 쉬어 가볼게요. 문제 풀어서 정해주세요. 이거 틀리는 분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틀리면 안 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비 기구는 무엇인가? 이거 여기 보기가 다르게 무조건 나와. 문제 이거 나와요 진짜.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보기에 들어가서 여기 어떤 건지 고르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으로 지금 문제를 푸시더라도 지금 맞췄잖아요. 혼합 구분장치인 거 방금 배웠으니까. 그럼 탱크 하면 뭔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탱크가 뭐였지? 탱크는 저장하는 거였는데 저장하는데 뭘로 저장하더라? 304번, 316번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뭐 유리로 안을 덧댄 뭐 폴리에틸렌 이런 거 나오고, 펌프는 막 점도가 다른 액체들이 막 이동하는 거였는데 또 2가지로 사용하는 거였는데 뭐였지? 이러면서 그게 이런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걸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났을 때 정답 맞추고 도망가지 마요. 내가 혼합 교환장치 맞죠? 측량장치가 뭐였지? 측정하는 거였나? 이동하는 거였나? 이동하는 같은데 한데 알고 보니까 측정하는 거야. 그럼 이걸 모르는 거죠. 체크 한 번 더 하고. 호스 하는 거 여기서 아까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개가 있었는데 뭐였지? 고무는 내가 아는 거고 타이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면 이것도 한 번 더 보는 거죠. 나일론도 있었고 한 개가 기억이 안 나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정답률을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이 쉬운 문제를 우리가 어렵게 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문제집에 내는 문제들이 약간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지만 내가 심화해서 공부를 하려면 충분히 좀 많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볼게요. 탱크 설비의 구성 재질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너무 쉽게 냈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좋아요. 틀려도 좋아. 왜냐면 틀리면 다음에 안 틀리니까. 문제 풀게요. 탱크 설비의 구성 재질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네오프렌? 자, 스테인리스 304, 316이 탱크 설비의 구성 재질로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인데 이거를 어렵게 푸는 연습을 해보자 했잖아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다른 설비 기구는 뭐가 있죠? 주관식이 나온 거야. 단답형. 물론 3단원은 단답형이 없어요. 단답형이 없는데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는 다른 설비 및 기구는 뭐가 있었죠? 유리를 사용하는 건 뭐가 있었지? 네오프렌이랑 고무를 사용하는 건 뭐가 있었지? 고무는 호스인 거 기억나죠? 그리고 네오프렌도 호스요. 자, 스테인리스 스틸 맞아. 왜?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니까. 이것도 파이프. 그리고 유리
우리는 아까 전에 유리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안을 덧댄 플라스틱 없었던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심화적으로 하셔야 돼요. 유기적으로. 오늘 이거 틀리신 분은 다음엔 안 틀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가시면 바로 오겠습니다. 그래요, 필터도 맞습니다. 왜 안 나오나 했네. 이렇게 설비 기구를 한 40분 정도 간단하게 끝냈는데 나 오늘 이렇게 빨리 끝나나? 설비 기구 및 폐기 기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그런 것들 폐기 언제 버리냐 이건 고장 났을 때 고장이 났는데 어떤 게 고장 났냐, 뭐 나사 한 개가 고장이 났는데 아니 이 너무 오래된 제품이라서 이 나사를 안 파는 거예요. 나사가 안 팔아. 근데 이 나사가 없으면 장비가 안 돌아가. 그러면 얘는 버려야겠죠. 없으면 안 되는데 안 파니 당연한 거예요. 장비 부품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안 팔아. 요게 그거예요. 경제적인 판단으로 장비 수리 교체에 따른 비용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비용을 초과한지 확인. 나사가 없어요, 팔아. 근데 그 나사가 100만원이에요 근데 나사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장비가 90만원. 나사만 바꾸는데 100만원인데 새로운 장비가 90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신규 장비를 도입해야겠죠. 싸니까 10만원 더, 이 말입니다. 경제적인 판단으로 장비 수리 교체에 따른 비용이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비용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이걸 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한 장비에 대하여 정기 점검 결과 작동 및 오작동에 대한 장비의 신뢰성이 지속적인지 여부. 말을 좀 어렵게 해놨지만 그거예요.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동차, 제가 미래에 탈 람보르기니인데요. 이 람보르기니가 통계는 칩시다. 이거를 10년 정도 타면 그 뒤로는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럼 버려요? 람보르기니? 내가 정말 조심스럽게 탔는데 람보르기니.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경과한 장비 10년 동안 보증해주는데 내가 11년을 탔어요. 조반기도 뭐 10년 되는 건데 11년을 썼어. 내 정기 점검 결과 작동 및 오작동에 대한 장비의 신뢰성. 아, 얘가 11년이 썼긴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너무 잘해서 아직 쓸만해? 쓸만하면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문제에서 교반기가 잘 돌아가는데 유통 뭐 내용 연수가 경과했다. 그럼 폐기를 해야 된다. 충분히 낚일만 하죠. 근데 장비의 신뢰성이 지속적인데 그거를 꼭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올드카 잘 굴러가는 거 가끔씩 보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마지막에 내용 연수가 도래하지 않은 장비.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란 말이 너무 조금 헷갈리나? 유통기한이 약간 좀 와닿게 하려고 쓴 건데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장비. 아직 쓸 수 있어. 10년 동안 쓰기로 됐는데 한 8년 정도 됐는데 또 아까 말한 나사가 부러졌는데 나사가 안 팔아. 나사가 안 팔면 버려야죠. 나사가 안 팔아서 안 되는 폐기해야죠. 아니면 너무 자주 고장나서 고장되는 기간 동안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게 생기죠. 너무 고장이 많이 나서 그동안 화장품 뭐 한 40만 개를 못 찍었어요. 40만 개를 못 찍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 이게 자주 부러지니까 얘를 내 생산 가능 범주에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되게 막 그런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적으로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이걸 폐기할 수 있다. 말이 조금 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말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물 원료 관리인데 내용물 원료 관리를 왜 해야 되냐, 이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또 오늘도 말합니다. 하루도 안 말하는 날이 없어요. 안전성과 안정성은 우리 에브리데이, 어떤 거 잘 내가 문제 보는데 모르겠어. 차라리 그러면은 뭐가 안전하지 않은지 뭐가 안정적이지 않은지로 풀어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이 안정과 안정. 자, 내용물 원료 관리입니다.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이게 지금 내용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너무 바뀐 것 같은데.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여 입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해서 보통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런 게 많죠. 뭐 매장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사실 뭘 하든 간에 이 과정이 있어요. 성부, 수량, 검수, 불출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발주.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 모두 이런 게 깔려 있는 건데 먼저 우리가 뭔가 시켰어. 이게 발주라고 하죠. 뭐 청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건이 오면 받는데 받기 전에 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수를 하고 받죠. 불출은 필요 없고. 불출은 이제 반대쪽에서 하는 거고. 그러고 이제 뭐 저장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재생산을 하거나 그런 과정이 어떤 업종인지 따라서 다 걸리는 건데 결국에는 원자재 공급자는 내가 원자재를 발주를 해서 온 거겠죠. 원자재가 왔는데 이 관리 감독이라는 건 이제 검수를 하는 거죠. 검수를 해서 입고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상한 애들이 오지 않게, 이상한 애들이 끼어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또 조금 헷갈리게 길게 적어놓으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재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를 발주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 검수하는 거죠. 구매 요구서, 내가 발주하는 거. 내가 이거 100개 달라고 했어. 100개 달라고 했는데 얘가 99개만 보낸 거야.
그러면은 더 달라고 해야겠죠. 이런 거 현품이랑 구매 요구서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얘네가 제대로 된 퀄리티를 가진 아이들인지 그런 것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봐야 되는 게 구매 요구서, 원자재 공급업체 성적서 및 현품 요 3개. 뭐라고 해야 되지? 물건 같은 거 받아오시는 분이 있으면 발주되는 종이가 있고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물건을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너네가 이걸 시킨 게 맞냐라고 종이를 줘요. 그리고 종이 보면서 현물이랑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원자재 용기. 원자재 용기에 제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해야 된다. 이 원자재 용기가 아니라고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조 번호가 보통은 있죠. 제조 번호라는 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 설명 말고. 이건 또 나중에 다른 설명이고, 제조번호가 웬만하면 있는데 없을 때 우리가 원래는 제조번호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제조번호가 없을 때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건 약간 되게 묶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번호가 있어야 돼. 원자재 용기에 번호가 있어야 돼.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생각해야 돼요. 원자재 용기에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조번호가 없다. 근데 원자재 용기에는 번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번호를 줘야 돼. 그게 관리번호인 거예요. 어렵나? 원자재 용기에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조번호가 없어. 그럼 번호를 줘야지. 뭘? 관리번호를. 제조번호가 없으면 관리번호 준다. 그래서 보관해야 된다. 그냥 보관하면 안 돼요. 그리고 4번, 유관 확인 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물품에 결함이 있다. 뭐야, 벌레 먹었네, 아니면 뭐 부러져 있네, 이럴 때 우리 거래 100년 10년 했는데 의리 아닙니까? 막 이런 거 안 되고 당연히 입고를 보류한다. 그냥 안 받는다는 거죠. 야, 이거 이상하잖아. 이걸 어떻게 받아? 현물이랑 원자재 받는데 이상하잖아. 그러면 뭐 이상한 만큼 빼고 수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거를 격리 보관시키거나 폐기하거나 반송시키거나, 뭐 이상한 걸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타일에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받고 반송 반품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리고 보통 가져오신 아저씨가 들고 가시는 경우, 그럼 그 아저씨가 2번 일을 하거나 그런 거겠죠. 결국은 이상한 거 잘 봐야 되는 건데, 이상한 거 잘 봐야 되는데 이상한 게 나왔으면 뭔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안 받거나 따로 두거나 버리거나 다시 보내가. 그리고 마지막 5번, 입고된 원자재, 우리 적합한 게 있고 부적합한 게 있고 검사 중인 거예요. 만약에 물건이 진짜 그 컨테이너 하나가 왔어. 나는 근데 몸이 나랑 직원 2명밖에, 그러면 이거를 검수하는데 절대 오늘로 못 하잖아요. 못해. 그러면 검사를 아직 못 하는 게 검사 중인 거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상한 게 부적합, 적합된 게, 그리고 이걸 따로 분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이 색깔별로 라벨도 붙여요. 라벨 붙이는데 다른 시스템이 있으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보기도 나올 만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내용이랑 이어서 하는 건데, 이 CGMP 내용, CGMP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 자, 요거는 여러분 적어서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 필수적인 기재사항 이런 거 나오기 너무 좋아요. 원자재 용기 및 시험 필수적인 기재사항.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 원자재 공급자 이름, 내가 언제 받았는지, 뭐라 했어요. 이 원자재는 이게 번호가 있어야 된다니까.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제조 번호가 있거나 없으면 관리번호. 이게 토너가 원자재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예를 줄게요. 토너 원자재 아닌데 이게 원자재라고 치고,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쭈니덕 토너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공급자는 쭈니덕, 수령일자는 6월 29일, 공급자가 부여된 관리번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나올진 모르겠지만 1번,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중요하니까. 제품명, 이 제품을 공급한 사람,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번호가 있어야 된다.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제 강의로만 공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건 안타깝게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답을 모르겠네. 볼까요? 답 먼저 알았다. 여러분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외쳐볼까요?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사실 이거 기본이에요. 진짜로 제가 가르쳐주긴 할 건데 틀려도 됩니다. 1번 물음표? 오케이. 헷갈려도 좋아요. 정답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틀려야 안 틀려요. 다음에 틀려야 안 틀린다. 니켈. 오케이. 2번도 있고, 본 거 같은데 모르겠다. 2번.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야지 가르치는 보람이 있죠. 이 틀리다가 나중에 안 틀리면 제가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5번, 2번, 1번. 기본인데 모르겠어요. 오늘 다시 책 쳐봐야겠습니다. 조금 쉽게 외우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역시 아무래도 좀 헷갈리면 답을 치시는 분들이 줄어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아예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예 안 보신 분은 없을 건데 자신이 없으니까 잘 못하는 거겠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저기 MJ 킴님 박수.
선웅님 역시 제 방송 항상 제일 열심히 봐주시는 선웅님 혼자 맞추시나 싶었는데 MJ킴님까지 두 분이 맞췄습니다. 프탈레이트류 100 마이크로그램이 5번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랑 공부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사람들이 시험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암기가 되어 있으면 10초에서 한 2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알면은 금방 푸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시험은 절대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공부했을 경우 보겠습니다. 이 허용 기준을 뭐 지금 하나하나 고치는 것보다는 넘어갈게요. 아마 1번 하신 분들은 이 점토를 원료로 한 사용 분말 제품이 50 마이크로그램 얘가 좀 보였을 거고, 2번을 하신 분들은 뭐 이게 보였을 것 같고, 여기 왠지 이게 10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폴말데이드 요거는 보겠습니다. 4번 하신 분은 없네. 있네. 볼게요. 19-2번 여러분 단위가 틀렸습니다. 미크론이 아니에요,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네, 뭐 여기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5번 맞아요 여러분? 기다려 보겠습니다. 디옥산이 10 마이크로그램이 아닌 건 아신다. 오케이, 맞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서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의 마음 상태를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와, 이게 뭐야?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어떻게 외우지? 뭐 나비 어쩌고 뭐 디옥산이 100이 어쩌고 이 단위는 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랬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걸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듣고 나시면, 자 볼게요. 아까 그거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거 외우면 요거 외우면 이거예요. 볼게요. 단위는 다 생략했습니다. 단위는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일단 요것도 분리하고, 이거를 제가 외운 야매 방법으로 외우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본인의 스타일로 잘 외웠다면 본인의 스타일로 외우시면 되고,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 방법으로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이거는 순서대로 정렬이 돼 있지 않아서 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수은, 카드뮴, 안티몬, 미소니켈. 저는 이거를 같은 숫자로 묶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여기 납이랑 니켈은 뭐 니켈 눈화장용 화장품, 뭐 기타 화장품 얼마, 이게 기준이 따로 있어요. 납은 뭐 점토로 만들어진 분말 어쩌고저쩌고 따로가 있는데, 그건 잠깐 뒤로 빼. 내 머릿속에서 빼. 그런 거 보면 좀 더 헷갈려요.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수은, 카드뮴, 안티몬, 비소, 니켈, 납, 디옥산, 프탈레이트류. 일단은 얘네를 조금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수은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하죠? 나만 그런가? 카드뮴도 뭐 담배에 카드뮴 들어있다 그런 말 많고, 뭐 니켈, 납, 디옥산, 프탈레이트류도 화장품 관심 있었던 분이면 어느 정도 좀 관심 있었다고 보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꼭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워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자, 그럼 쉽게 외우는 거. 수은 1, 카드뮴 5, 안티몬, 비소, 니켈 10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 5, 10, 20, 100으로 먼저 외웠어요. 이 숫자는 외우기 쉽잖아요. 1, 5, 10, 20, 100. 일단은 1, 5, 10, 20, 100이고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정답에서 뺄 수 있거든요. 1, 5, 10, 20, 100이에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수은. 근데 수은은 여러분, 수미양가 할 때 1등급이 뭐예요? 수미양가. 수죠. 수가 제일 잘한 거잖아. 1등급이잖아. 오는 2등급이잖아요. 수은은 1이에요. 수는 1인데. 근데 이건 내가 그냥 외운 건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슈카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슈카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렇게 1, 5. 왜냐면 여기 1, 5, 10, 20, 100을 외우고 이 순서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수은 다음에 카드뮴 카 이렇게 외웠으면 1, 5가 바로 나와요. 카드뮴 5, 수은 카드뮴. 그래서 뭐 아니면 뭐 내 카드 한도가 5만원이다. 카드가 5만원이 넘으면 우리 뭐예요? 이게 뭐냐, 할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약간 웃기거나 재밌거나 그런 방법도 잘 기억해요.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카드 5만원부터 할부되니까 카드 5만원, 카드 5 막 이런 식으로 외워도 돼요. 수미양가. 수 1등급은 수은이에요. 수 1, 카드 5. 그 다음에 여기 안티몬, 비소, 니켈. 이거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익혔지만 그냥 안빈이라고 이렇게 쉽게 외워줘도 될 것 같고, 이 10 얘네를 묶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이 10을 다 맞출 수 있어요. 납은 20. 납은 혼자 20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외웠고, 디옥산, 프탈레이트. 아까 전에 디옥산은 많이 외우고 계시던데 5번이죠. 이 프탈레이트류도 100이에요. 프탈레이트류는 총 합으로 100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고, 선홍님이랑 MJ킴님 두 분이 맞춘 문제 한 번만 다시 볼까? 자, 우리 방금 이렇게만 보고 다시 봐요. 이 문제를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제가 기억하지 말라 했던 부분 지울게요. 점토를 원료랑 이런 건 아직 기억하지 말라 했어.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볼까요? 납은 아까 혼자 20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납은 혼자 20이야. 그러면 이거 아니네. 니켈. 안빈이 10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킵. D는 아닌데 D는 100이었는데
맞는데 디옥산이랑 프탈레이트류 100이었잖아요. 아 아니야, B랑 안티몬은 10이 맞는데 디옥산은 100이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포르말데이드 이건 아직 안 배웠긴 한데 맞죠? 다 보이죠? 그 어려운 거 이렇게 이상하게 외우면 다 보인다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 나올 때 우리 5초 10초 안에 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일단 뭐 모른다 칩시다. 나 포르말데이드 아직 안 봤어, 기억 안 나. 일단 넘겨. 근데 프탈레이트류 아까 디옥산이랑 프탈레이트류 100이었는데 아 이거 5번이다. 5번 정답. 이러면 맞추는 거예요 정답. 그래요. 아까 다른 문제 한번 더 볼까요? 검출 허용한도를 봅시다. 그리고 아직 안 말한 걸 치울게요. 그러면 납은 아까 20이었죠 혼자. 납은 20. 이상한 녀석. 납은 20. 일단 맞는데 이 분말제품 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빼고. 니켈도 안비니 10이었어. 맞는데 이거 모르겠어. 일단 빼고. 안비니 10이었죠. 근데 안비니에 D 없는데? D 아까 100이었던 것 같은데 프탈레이트랑. 뭐 5번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막 완벽하게 외우고 갔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왜냐면 그냥 이런 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럼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밑에를 볼게요. 포르말데이드랑 메탄올을 안 했어요. 이것도 제가 외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 포르말데이드가 뭐냐면 포르말데이드는 이 메탄올을 산화시켜서 나온 메탄알이에요. 포르말데이드 이게 메탄알이에요. 포르말데이드가 메탄알인 거 알잖아. 그러면 메탄알, 메탄올 이렇게 두 개로 보여요. 메탄알, 메탄올 두 개 보여요. 그래서 메탄알, 메탄올 두 개로 보이는데 메탄올이 0.2% 볼륨 퍼 볼륨이고 무르주도 0.002% 볼륨 퍼 볼륨이에요. 이건 단위죠. 근데 이게 대칭이 돼요. 0.002랑 이게 대칭이 된단 말이에요. 메탄알이랑. 그리고 무르주도 메탄올이랑 대칭이 돼. 그러니까 2000이잖아요. 이거를 여기 점 붙이면 0.002예요. 그리고 메탄올이 0.2잖아. 그럼 포르말데이드는 대칭이 돼서 여기 무르지 20이고 메탄올 0.2예요. 너무 이상하게 외웠나 제가? 약간 이렇게 외웠거든요. 메탄알은 2000이고 그러니까 메탄올 대칭되는 거는 0.00이고 왜냐면 저는 이게 0.0인지 0.2인지 막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포르말데이드가 2000인 걸 외우잖아요. 그러면 무르지가 0.002인 거. 왜냐면 2000이랑 대칭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외워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그게 많이 나와요. 0.02 막 이런 거 0.0002 나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2000이랑 대칭을 해서 외웠고 그다음 메탄올 0.2 이것도 뒤집으면 그냥 2002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정말 전문적이지 않은 설명이지만 이런 설명 저는 개인적으로 잘 외워서 가지고 이걸로 포르말데이드 메탄알 메탄올이니까 대칭이 되고 0.002 수카 안비니 납디프 수카 안비니 납디프 1, 50, 20, 100 쉽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납이랑 니켈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납이랑 그 니켈 뭐 있냐? 점토를 원료로 사용된 분말 제품 그런 것들 외워야 되죠. 그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납이 얼마였죠?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납을 20으로 외웠어요. 근데 이 20이 뭐냐면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은 50이에요. 이게 우리가 따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그 외가 20이고 그 외 뭐였죠? 안비니 이게 그 외는 1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외워야 되는 게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50 눈화장용 35 색조화장용 30 이거 납이랑 니켈 이거 두 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외울 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1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띄워놓고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복습을 해보면 효과가 좀 더 좋겠죠. 이 안비니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맞춤형 화장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맞춤형 화장품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맞춤형 화장품 리뷰도 한번 해볼게요. 맞춤형 화장품을 제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해봤거든요. 재밌어요 되게. 문제집 정확하게 언제 출판되나요? 문제집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다 됐고요. 이제 검수하고 하는 거에서 출판사에서 정확하게 날짜 알려주면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네이버 팬 안 해주신 분들 네이버 팬 좀 해주세요. 요거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팬하기 눌러주시면 제 수강료 대신으로 생각할게요. 팬하기 저 요즘에 이거에 목숨 걸고 있거든요. 요거 하면 이제 제 글이 네이버에 바로 뜨거든요.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팬하기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 해주세요. 팬 이벤트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응모해주시면 저번에는 올리브영 기프티콘 10만원을 뿌렸고요. 이번에는 문화상품권 5만원이랑 러쉬 바디 스프레이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벤트 응모해주시면 랜덤으로 당첨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왕 랜덤으로 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도 내일 오후까지 올려주시는 건가요? 네, 남겨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팬해주시는 분들 최고. 블로그에 글 올린 거 봤어. 감사합니다. 요즘 블로그가 잘 크고 있어요. 블로그가 너무 재밌어. 제가 지금 블로그가 하루 방문자 수가 한 9,000명까지 갔다가 요즘
점점 떨어져서 이제 한 7,000명, 오늘 한 7,000명 되겠다. 하루에 6, 7,000명 오는데 너무 쓰는 게 재밌어가지고 원래 리뷰 같은 거 잘 안 하긴 하는데 요즘에 또 리뷰가 맞들려가지고 구독자분들이 뭐 주시는 거 그런 것도 리뷰도 한번 해보고. 원래 유튜브가 아무도 강의를 안 올렸잖아요. 제가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맞춤형 화장품 강의를 안 올렸어요. 지금은 사실 무료 강의가 너무 많아서 굳이 제 걸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유종의 미, 저희 집 가문이란다. 가훈이 유종의 미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유종의 미를 거둬라 그래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한 달에 치킨 값이라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좋겠다 생각했는데, 야, 블로그로 이제 치킨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요즘에 치킨을 키우는 느낌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잘 안 하시지만 A4용지에 빈칸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 탱크가 어땠는지, 필터가 어땠는지, 또 교반기랑 밀은 어디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 적어보고, 외우는 거 한번 적어보고 하면 안 하시는 분들보다 합격률 2배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